오늘 뉴스 비하인드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구 MBC 이태우 기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대구 인권뉴스 선정 관련 뉴스 그리고 달빛철도 연내 통과 무산 위기 소식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조정훈 기자, 대구 5대 인권뉴스 직접 취재를 다 하셨는데 오늘이 세계인권선언 75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인권뉴스를 선정한 주체가 듣기로는 대구 49개 인권시민단체로 구성한 2023 대구 경북 인권주간위원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일 먼저 궁금한 것은 어떻게 선정하나 이 인권뉴스라는 것을 이것인데 이것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우선 인권조직위원회는 선정 목적이 올해 한 해 동안 인권 현안의 주요 사안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또 지역 사회가 일원 인권 증진의 성과는 보존하자라는 의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인권 침해 사례도 있는데요. 인권 침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사회 전체의 과제로 삼아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는 노동권이나 주거권, 여성, 장애인, 이주권 등 모두 16개 분야에서 88개 뉴스를 후보군으로 선정을 했었는데요. 대구 경북 시도민과 인권시민단체 회원 및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5대 인권 뉴스를 선정을 했는데요. 설문조사에는 모두 45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인권 뉴스는 대구 경북 지역의 인권 현안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잡았고요. 또 인권 침해 당사자가 지속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거나 또는 인권 침해 인권 증진 운동이 대구 경북 지역과 맞물린 인권 사안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정 기준을 통해서 선정된 5대 인권 뉴스 자세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태우 기자, 네.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 일이 두 건이 인권을 좀 해친 사례 이렇게 지목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저희들도 많이 다뤘지만 큐어 축제와 관련된 그 일과 그리고 저희 대구문화방송 보도를 가짜 뉴스라며 취재를 거부하고 고소한 일입니다. 먼저 손은민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시도민과 인권활동가 456명에게 물은 결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퀴어 문화축제 행정 대집행이 올해 가장 기억해야 할 인권뉴스 1위로 뽑혔습니다. 지난 6월 대구시는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열리는 대구 퀴어 문화축제가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공무원을 동원해 축제를 막으려다 경찰 및 참가자들과 충돌했습니다. 공권력끼리의 초유의 충돌로 주목을 받았는데 사회적 소수자의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침해한 사례로 평가됐습니다. 7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는 홍 시장의 대구 문화방송 취재 거부와 고소 고발 사건이 언론 자유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2위로 선정됐습니다. 생태계 교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환경부의 8연습지 탐방로 건설 강행이 3위로 뽑혔습니다. 국가, 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인권 침해 가해자로 전면적으로 이제 등장했다.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는 책무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권 침해 가해자로 전락됐다는 게 대구 북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서 비롯된 이슬람 사원 반대 주민들의 돼지머리 시위와 수육 집회, 쿠팡 대구 물류센터에서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367건의 산업재해 신청이 접수됐다는 뉴스가 대구 경북 5대 인권 뉴스로 선정됐습니다.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한 게 지난해인데 그 2년 연속 홍준표 시장 관련 뉴스가 머리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가 유일하게 인권증진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그 머리로 올라갔습니다. 방금 그 뉴스 보도에 서창호 활동가가 말했듯이 그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그리고 국가 권력과 지방 권력이 인권 침해의 가해자로 전면적으로 등장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이번에 꼽힌 뉴스들, 선정된 뉴스들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조금씩 다 다뤘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짧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인권뉴스 1위에 꼽혔던 홍준표 시장이 공무원 동원해서 물리력으로 퀴어 축제를 막은 사건, 이게 1위로 올랐는데 아무래도 조 기자, 이게 1위가 된 데에는 그동안에는 별 문제 없이 진행되던 사건이 이 주요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퀴어문화축제는 올해까지 모두 15회째 진행이 됐거든요. 지난 6월 17일 진행된 15회 퀴어문화축제가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 공무원 그리고 대구 중구청 공무원 등 450여 명을 동원을 해서 행사를 막았는데요. 그러다 경찰과 충돌하는 참 보기 드문 상황도 연출을 했습니다. 당시 대구시는 행정 대집행을 한다면서 물리력을 행사를 하다 경찰과 충돌까지 했는데, 그렇지만 퀴어 문화 축제는 이미 사전에 집시법에 따라서 신고가 돼 있었거든요. 집시법에 따라 신고가 돼 있었고 또 평화적인 집회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보호받는 게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대구시는 대중들이 이용하는 버스의 운행을 방해한다는 명목을 대면서 행정 대집행에 나선 거죠. 여기에 대해서 조직위에서는 성소수자들이 안전하게 행사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존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전국의 성소수자들이 대구에 모였는데 자긍심에 씻기 어려운 모욕과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2위로 꼽힌 것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저희 대구 MBC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에 관련해서 검증한 내용을 음해성 허위 보도라고 규정하고 출연진과 제작진을 고소하고 또 7개월째 취재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꼽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혐의가 없다라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대구시는 이에 불복하고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이름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저희 대구문화방송은 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의 이 부당한 조치를 7개월 동안 묵묵히 참아왔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최근에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일이죠.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출입 및 취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앞으로 나쁜 선례를 만들어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헌법소원과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 직권남용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도 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 기자. 짚지 않았던 5대 뉴스 중에 우리가 짚어보지 않았던 내용, 파련 습지 파괴 관련 논란, 이것과 이슬람 사원 관련 이야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낙동강 환경부 산하죠. 환경부 산하 낙동강 유역 환경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천 환경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금호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련 습지를 가로지르는 탐방로를 건설하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대구환경청은 환경 파괴가 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승인을 내줬었는데요. 그렇지만 환경단체는 이곳에서 12종의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다라면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탐방로 건설을 중단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한 게 인권뉴스에 선정이 됐고요. 다음으로는 이슬람 사원 문제도 인권뉴스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슬람 사원 건립은 지금 3년째 진행이 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인데요. 여러 불미스러운 일로 UN 인권이사회가 우리 정부에 무슬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조치한 내용을 밝히고 차별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한 내용이 뉴스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태우 기자. 네. 이 아까 정리하던 내용에 보면 활동가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방 정부가 직접적인 인권 침해 가해자로 전면적으로 등장했다. 이 얘기는 굉장히
대구시나 홍준표 시장에게는 좀 따끔한 얘기로 들려야 되지 않을까요? 조직위는 그 대구시와 대구시 북구청 같은 공공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가 전면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 시도민과 사회적 성소수자 또 그리고 소수자들이 인권 침해를 받는 그게 훨씬 더 심해졌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가 인권 침해에 노골적이고 또 뻔뻔스러운 가해자로 전면에 나섰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아주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다룰 주제는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연내 통과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내용입니다. 대구 광주를 잇는 이 철도, 고속철도 여야 의원 무려 261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봐왔습니다만 조 기자, 시작부터 막혔군요. 국토교통위 법안 심사 소위부터 제동이 걸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심사소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모두 10명의 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 10명 모두가 달빛 고속철도의 고속철도 발의에 서명을 한 의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의원들 사이에 조금 의견이 맞지 않아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에 다시 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달빛 철도 건설 사업이 약 11조 3천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그렇지만 특별법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고 또 복선화 등에 따라서 추가로 또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반대를 했습니다. 여기에 일부 의원들도 동조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 11월 중순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만 해도 연내 통과를 거의 장담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럼 그 약속은 공수표가 된 건가요? 비슷합니다. 그 달빛철도를 두고서 국토부가 사전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지는 것이 0.483이 나왔습니다. 이건 그 1이 넘어야지 비용보다 경제적 효용이 크다는 뜻이 되는데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윤수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죠. 기획재정부는 다른 철도 사업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문제 삼았습니다. 레일을 2개 까는 복선 건설도 단선보다 예산이 2조 6천억 원이 더 들어 정부 측으로부터 문제로 지적받았습니다. 정부 입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의원들도 한마음 한뜻이 아니었습니다. 교통법안 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 10명 가운데 일부가 경제성이 떨어진다거나 공청회를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모두 법안 발의에 참여했는데 정작 심사 때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딴지를 건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공청회를 한번 해가지고 그런 다양한 의견을 한번 수렴하지 이런 이야기도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공청회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하거든요. 대구시와 광주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 국토위 교통소위 전원이 발의해놓고 일부 반대하거나 불참해 어이가 없다면서 국회의원 자질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법안을 발의한 일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주장하며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네, 모쪼록 수습이 되고 원안이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소식, 대구시 축산물 도매시장 폐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전에 한번 다뤘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태우 기자. 네. 내년 3월에 폐쇄하기로 했는데 당장 양돈 농가들이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하다며 반대를 하고 있다는데
문제는 여기서 안 하면 달리 도축할 시설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국에 70개 도축장이 있는데 행정기관이 소유한 것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대구 축산물 도매시장 안에 있는 도축장인데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구시는 내년 3월에는 폐쇄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아두고 있습니다. 이 도축장에서는 하루에 소가 한 160두, 돼지는 1,100두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데 돼지의 경우에는 그 200kg이 넘는 어미돼지 그리고 40에서 60kg쯤 되는 새끼 돼지를 도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비규격돈을 다른 곳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비규격돈은 그 덩치가 큰 어미돼지나 아니면 그 번식용 어미돼지인데요. 그래서 그 농민들은 축산업자들은 다른 곳에서 도축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잠시라도 지금 대구시가 맡고 있는 그 도축장을 문 닫지 않고 좀 시간을 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태우 기자 얘기한 것처럼 새 시설이 마련될 때까지라도 도축장을 좀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고 시의회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홍준표 시장이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요, 조 기자? 예, 그렇습니다. 새 시설을 마련을 하려면 한 2년 정도 시간이 더 지체가 돼야 되는데요. 그렇지만 대구시는 내년 3월에 폐쇄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상황입니다. 지난 6월에 열린 대구시의 시정질의에서 윤건건 시의원이 모든 도축시설이 부족해서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도축장을 운영하는 업체를 비판을 했습니다. 홍 시장은 해당 업체는 53년간 도축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의 10분의 1이라도 내놓고 물러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에다 이런 폐쇄적인 부패 카르텔을 깨야 대구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구시가 용역을 의뢰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는 모든 도축 대체 시설에 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그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축산물 도매 시장을 폐쇄하더라도 대구 도축장의 폐쇄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대구 경실련에서도 지난 7월 성명을 냈는데요. 대구 축산물 도매 시장을 2024년 3월에 폐쇄할 경우에는 양돈 농가들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영 기간을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요. 홍 시장이 도매법인을 부패 카르텔이다 이렇게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시장 도매법인이 시설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그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축장을 53년간 독점적으로 운영했다는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폐쇄적인 부패 카르텔이라는 근거 또한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비하인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취재하신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뉴스 비하인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